수많은 작은 실패가 있어요. 회사가 망할 정도까지 가지 않은 작은 실패들이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장 확실한 공식은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하고 거기서 뭘 하지 않아야 될 걸 깨닫고 그걸 고쳐 나가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 전략과 글로벌 경영을 전공한 경영학자로서 1993년부터 약 28년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기 교수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왜 망했을까라는 책은 출판사인 시원스쿨에서 저에게 검토 의견을 요청해서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목이 저희 마음을 끌었고 또 읽기 쉽게 쓰여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기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영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 사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사례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되는 성공 사례라 불리는 사례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 이전에 수많은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공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패 사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성공하는 기업들은 특별한 묘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기본에 충실한, 기본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기본을 잘 지키지는 못하는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경영의 기본을 잘 지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본이 무엇인지 잘 알고는 있지만 기본을 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본을 무시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충동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언급한 과거의 망령형은 한마디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라는 교훈을 일깨우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조함에서 비롯된 일탈형이나 취약한 시나리오형에 해당하는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 소유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구나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전문 경영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패밀리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혁신과 ESG 경영 압력 증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취약한 시나리오형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시나리오형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원부자재 부족, 인력 부족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초조함에서 비롯된 일탈형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나 도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다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 조직 문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문화,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문화, 이러한 조직 문화가 실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로 가는 흐름을 극복하고 부활에 성공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구조조정과 혁신, 조직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변신 자체가 실패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신에 성공한, 부활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난감 기업 레고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파산 위기에 몰릴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새로운 젊은 CEO를 영입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약 10년 만에 세계 장난감 업계 1위로 다시 부활하는 성공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한때 무리한 확장으로 파산 위기까지 갔지만은 은퇴한 창업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변신에 성공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는 방법을 기업들이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사내 토론 모임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벤처를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은 태생적으로 높은 실패 위험을 안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공을 거둔 벤처들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를 여기서 얻은 교훈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스타트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관리의 핵심은 작게 여러 번 실패하고 크게 한 번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빨리 탐지하고 실패의 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실패 관리를 잘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 이 책의 그 저자가 쓴 프롤로그에 나오는 우리도 언제든 실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실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라는 의미에서 저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